이제 마지막 강의,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뭐냐? 누구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요. 일주간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일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자는 퇴직금이 없겠죠.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럼 퇴직금 제도에는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에는요. 우리가 퇴직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퇴직금 제도로 설정하지 않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퇴직 적립금을.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채용되는 분들은요. 무조건 퇴직연금 제도로 설정하게 돼 있어요. DB 아니면 DC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DB를 할지 DC를 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게 하셔야 돼요. 근로자가 선택하시고요. 한 번 설정된 퇴직연금 제도는 변경 불가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요. 특수운용 직군은요. 취업 규칙에 의해서 DC만 설정 가능해요. 특수운용 직군 채용되신 분들은 무조건 DC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교육공무직은 DB로 할지 DC로 할지 근로자가 선택하게 해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퇴직 계좌 IRP라고 있어요. 이거는 근로자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거고요. 우리가 퇴직금 지급할 때 IRP 계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 4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55세 이후 퇴직자, 아니면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아니면 사망으로 단연 퇴직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랑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는 경우는 일시금 지급도 가능해요. 하지만 안전하게 IRP 계좌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상세 내역 보시면요. 퇴직금, 즉 퇴직 적립금과요. DB는 운영주체가 사용자예요. DC는 근로자입니다. DC 보시면요. 통장은 학교 명의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금액을 관리하는 건 근로자예요. DB는 추가 납입 불가해요. 하지만 DC는 가능합니다. 다양한 투자 선택 가능하고요. 세제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DC는. 그리고 퇴직 적립금과 DB는요. 연간 31분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퇴직 계속 근로기간 곱해서 퇴직금 산정하죠. 단 여기서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비교해서 높은 거를 평균 임금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DC는 연간 임금, 1년간 임금 총액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중간 정산은 다 불가해요. 하지만 법령에 의한 사유에 의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DB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담보대출해야 돼요. 학교 통장 담보대출 하긴 나왔겠죠. 퇴직금 제도 분명히 최초 가입 시 DB 또는 DC 중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수운용 직구는 DC 하나만 선택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가 왔어요. 그러면 DB로 할지 DC로 할지 1년 되는 시점에 퇴직금 적립할 때 DB로 할지 DC로 할지 본인한테 선택하게 합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요. 요런 확인서를 하나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꼭 말로 했을 때 나중에 나는 그런 적 없다라는 말이 꼭 나오더라고요. 요 양식이 어떤 거냐면 2019년 2월에요. 퇴직금 제도를 한번 싹 변경해 줬어요. 근로자들이 원하는 걸로. 그리고 변경해 준 이후에는 확정됐잖아요. 이후에는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는 걸로 지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양식을 활용해서 이 확인서 하나 받아서 어떤 걸로 할지 선택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DB로 할지 DC로 할지 개설해서 선택해주고 요거는 증빙 서류로 하나 퇴직금 관리자장 작성할 때 뒤에 붙여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요런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요,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관리하죠. 근데 퇴직 적립금과 퇴직금, 즉 퇴직 적립금과 DB형은요, 세입세출의 현금에 잔액 관리합니다. 하지만 DC는요, 근로자가 관리하는 퇴직금이기 때문에요,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됨이라고 하는데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퇴직 적립금, DB, DC에 대한 퇴직금 관리 대장은 기재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요게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해요. 교육공무직이 3월 1일자, 9월 1일자 전보들이 있어요. 인사이동은 3월 1일과 9월 1일이 있어요. 9월에 전보할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기타급여사, 즉 교특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받는 사람들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확정급여형 이미 퇴직금 2월 말일자, 즉 올해로 생각하면 24년 2월 말일자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한 금액이 있어요. 그거만 전입교회 DB 통장으로 이관하시면 돼요. 이관하시면 되고요. 기타급여 1, 기타급여 1에 해당하는 직종들은요. 24년 2월에 적립한 DB 금액은 전입교회 DB 계좌로 입금하시고요. 그러면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6개월에 대한 적립금은요. 별도로 신청 계산해서 그 학교 세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이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관하실 때 보시면 퇴직금 관리대장 원본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보하는 건요, 퇴사가 아니에요. 절대 퇴직연금 해지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보 왔어요. 기존 근로자가 DB 했는데, DC 했는데, DB로 바꿔서 가입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DB로 가져오는 분이면 계속 퇴직할 때까지 DB로 쭉 가시는 거예요. 퇴직연금 제도 변경 불가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있어요. DB의 퇴직금 운용 수익이 2월 말에 발생해요. 예전에는요, 이거를 학교회계로 넘기고 상계 처리라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입 조치하지 말고 당해년도 적립금에 상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시 상계 처리는 어떤 거에 대한 상계 처리라면 22년 4월에요. 22년 4월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요, 여기서 계속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생겼고요. 이 계속 책임 준비금까지 포함해서 100% 적립을 해야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과요, 퇴직연금 운영 기관에서 계산하는 방식의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둘 중에 높은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 적립하지 못하면요, 과태료 지급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이자를요, 계속 준비 책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적립한 거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계산한 건 1,200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자가 200이 있네요. 그러면 100% 적립이 된 상태니까 문제가 없겠죠. 이 이자는 계속 책임 준비금을 위해서 인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표 예시로 보시면요. 9월 1일자 전출 가신대요. 전출 가세요. 그러면 기타급여 1 직종 DB 24년 2월 28일까지 적립한 거 전입교회 그대로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기타급여 4는 추가 보낼 거 없어요. 기타급여 1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에 대한 퇴직금 계산한 걸 전입교회 세입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9월 1일자에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입교에서는. 그러면 기타급여 4 직종 같은 경우는 24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말까지의 퇴직금 추가 난입입 하실 거고요. 25년 2월에.
그리고 기타 급여 1 대상은 6개월은 세외계좌로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까지 계산해서 세외에 있는 돈과 나머지 6개월분 플러스해서 2월에 1년에 대한 DB 연금 불입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관리대장 작성하셔야 되고요. 나이스에서 관리되긴 해요. 하지만 지금 아직 오류가 많아요. 있기 때문에 수기대장 관리 필요하고요. 세외에 퇴직 적립금이라는 세목이 있어요. 거기에 총액과 퇴직금 관리 대장에 퇴직금 총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퇴직금 관리 대장의 퇴직금은 근로자 개개인별로 퇴직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책임 준비금 때문에 이자를 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퇴직 적립금의 그 수입은 잡아놨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계속 책임 준비금과 퇴직연금 운용수익, 즉 이자는요, 별도로 관리해서 그것까지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세외의 퇴직 적립금 총액과 일치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DC는 세외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거 계산할 때 DC까지 넣어서 계산하시면 안 맞겠죠? DC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적립금과 DB 퇴직금 계산 방식은 동일해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요. 하지만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월급제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보다 통상 임금이 대부분 높고요. 예외적으로 평균 임금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평균 임금 계산하실 때는요,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가지고 합니다. 산정 방식은요, 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한 달 30일이죠? 30일 곱하기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해요. 이 일일 평균 임금은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3개월 임금 총액은요, 어떤 거냐? 월 단위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월 단위 임금과 연 단위 임금, 이 두 가지를 더해서 구하는 건데요. 월 단위 임금은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해서 더하는 거예요.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3개월분 더해놓은 금액과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 단위 임금 총액을 15분의 3으로 한 금액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에 연 단위 임금요, 정기상여금 명절월급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퇴직 적립금과 DB의 연차 미사용수당 반영은요, 지금 퇴직금을 적립하는 거라면 25년 2월에 적립하죠? 24년 2월에 지급한 연차 수당을 넣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퇴직을 해요. 이랬을 경우 우리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 수당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퇴직 적립금과 DB 계산할 때 평균 임금 산정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예요. 만약에 2월 28일까지 근무하셔요. 3월 일자 퇴직하세요. 이전 3개월이면 12월, 1월, 2월입니다. 31일, 31일, 28일 하면 며칠이죠? 90일이죠. 근데 만약에 윤달이에요. 그러면 91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9월 1일자 퇴직이에요. 그러면 31일, 31일, 92일 이렇게 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보시면요. 24년 9월 1일자 퇴직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최초 채용은 12월 31일 신문변동 없고요. 그러면 재직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들어가겠죠. 9월 1일 퇴직이니까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월정 임금은 6월, 7월, 8월입니다. 그 월정 임금 총액과 6, 7, 8에 산정일수 92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금액과 연단위 임금은요, 24년 8월 31일 이전 1개월이니까 그 이전 1년으로 따져서 연단위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합계를 곱하기 3 나누기 10으로 해서 평균 임금 내겠죠? 그럼 앞에 월 단위 임금 플러스 연 단위 임금 더했죠? 더한 거의 총 일수 앞에 매출이었죠? 92를 나누면 일평균 임금은요 96,018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분의 통상 임금을 계산해 보니 10만 2천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통상 임금이 높죠? 퇴직금 계산할 때 이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02,864 곱하기 31 곱하기 12년하고 6개월 근무한 그 일수로 따져서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럼 중요한 거 있어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과 비교할 통상 임금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냐예요. 퇴직금은요, 계약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지급 의무가 생기는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임금은요, 퇴직 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퇴직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2월 말에 3월 1일자 퇴직해요. 방학 중 비근무자가 퇴직해요. 그러면 우리가 방학 중 비근무자는 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상임금 계산할 때 일할 계산한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학기중과 동일한 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하시면 돼요. 그럼 평균 임금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 있어요.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요. 하지만 자녀당 최초 1년은 계속근로기간 인정하죠. 그거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평균 임금 산정할 값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요, 휴직 첫날, 즉 1년을 휴직했어요. 1년을 휴직해서 평균 임금 산정할 그 기간이 없어요. 3월 1일자 퇴직해요. 근데 이전에 3월 1일 날 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전 3월 1일 이전 3개월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관련 질의응답, 급여 업무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요게 108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DC도 퇴직금 산정해야죠. DC는요,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합니다. 연간임금 총액은요, 미포함되는 수당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비는 포함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포함해서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산정하실 때요. 지금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24년 9월 1일자에 채용됐대요. 그럼 이분은 1년 되는 시점은요. 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해야 1년 돼요. 우리가 퇴직금은 회계연도로 맞추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했을 때 DC 가입해서 12분의 1을 납입하시고요. 그리고 25년 9월 1일부터 26년 2월 말까지의 임금 총액 12분의 1을 불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년은 회계연도로 맞아떨어지겠죠? 이렇게 불입하시고요. 연차 미사용 수당 당연히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 DC 가입자가요. 퇴직을 해요. 퇴직적립금이나 DB 같은 경우는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산정해요. 하지만 DC는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함합니다.
이거는요,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DC는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예시를 보실게요. 24년 9월 1일자에 퇴직하신대요. 퇴직하신대요. 그러면 24년 2월 말까지는 적립해 놓으셨을 거예요. 납입했으니까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대한 임금 총액을 내시는 겁니다. 임금 총액 내시고요. 임금 총액 내시고요. 여기에서 연차 수당은 뭐죠? 24년 3월 1일자에 발생한 연차 중에 24년 3월 1일에서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걸 수당으로 지급하죠. 요게 바로 퇴직을 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가 되는 거예요. 이 연차는 포함해서 12분의 1로 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나이스에서요, 퇴직금 지급 방법이에요. 우리가 퇴직해요, 연도 중에 퇴직하게 되면 그 해당 근로자 퇴직사유, 정산사유가 뭔지 입력하고요. 요 기타 같은 경우는요, 계약 만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만료 사유가 없어서 기타로 해서 우선 제가 등록을 했었던 거고요. 3월 31일까지 근무해요. 그럼 퇴직 예정 일자는 24년 4월 1일자를 해야 되겠죠. 요걸 입력하면 기간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기본 정보 입력하시고요. 여기 퇴직금 지급 계산에 가셔서요. 정산 부분은 퇴직 정산 하시는 거예요. 조회하시면요. 내가 퇴직 예정일 입력한 대상자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계산하시면 계산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 금액이 나와요. 솔직히 저 이거 안 해봤어요. 왜냐면 퇴직금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아서 우선 수기로 지급하고요. 나중에 계산해봤더니 내가 계산하는 금액과 일치하더라고요. 일치해서 계산하는 데는 내 문제는 뭐냐? 이 지급한 내역이 퇴직금 관리대장에 나이스 관리대장에 등록이 되지 않더라고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계산은 되나 퇴직금 적립 대장에 지금 등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대장 관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25년 2월에 퇴직금 적립 작업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퇴직금 기본사항에 가서요. 대상자들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왔을 때 여기 근무기간 종료일은 이제 25년 2월 28일로 다 등록돼 있어야 돼요. 다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근무기간 시작은요. 한 번도 중간 정산하지 않았어요. 그럼 최초 채용일이 되겠죠. 근데 중간에 한 번 정산을 했어요. 그러면 정산 이후 날짜가 매칭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초단시간에서 단시간 변경되신 분이 있습니다. 초단시간자들은 퇴직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9년 1월 1일자로요. 초단시간을 단시간으로 한꺼번에 변경해 준 적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단시간 변경된 날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하지 계속 근로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휴직은요. 요 밑에 하단에 제외기간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기본자료 매칭시키고요. 여기 퇴직 적립금 대상자 생성에 가셔서요. 회계연도 24년도로 매칭하시고요. 기준일자 학교는 25년 2월 28일이 될 거고요. 기간은 24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료 생성하시면요. 자료 생성하시고 적립금 계산 작업에 가셔서 이것도 24학년도 작업 기준일도 25년 2월 또는 24년 12월 31일로 하세요. 그리고 적립금 계산을 하면요. 이 대상자들 계산이 돼요. 그리고 계산 결과에 가셔서 조회해 보시면요. 여기에 요거 퇴직 금액 예상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립 금액은 빈칸으로 보여요. 처음에. 요 금액이 내가 수기로 계산한 거와 맞다 그러면 실제 적립금액 복사를 누르시면 요 퇴직 예상 금액이 실제 적립금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이 계산 금액이 틀려요. 틀리는 경우 실적립금액을 직접 입력 저장하시면 돼요. 입력 저장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여기 밑줄 쳐져 있어요. 그죠? 밑줄 쳐져 있는 거 클릭해 보시면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해서 계산을 다시 해서 금액을 맞추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해서 저장하고 나서 여기에서 뭐죠? 적립금 계산 2월 작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24학년도 2월 작업을 하시면요. 자동으로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돼요. 마감이 되고 적립금 관리대장에 등록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계산 자체도 안 되고 3세대에서 제대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서 기본 데이터가 이미 엉망인 분들은 우리가 나이스에서도 적립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적립대장과 수기로 정리된 적립대장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틀리다면 적립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계산해봤자 틀리겠죠. 수기로 등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엑셀 양식 올리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엑셀 올리기 양식이 있어요. 이게 참 문구가 이상해요. 엑셀 내려받기 하면 양식을 받고 올리면 우리가 작성한 걸 보통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메뉴는 엑셀 올리기 양식을 클릭하면은요. 요런 엑셀 양식이 나와요. 이 엑셀 양식을요. 퇴직금 적립 대장 있죠. 수기 대장. 그 대장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입력합니다. 최종적인 자료 하나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요.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0년을 근무했어요. 그러면 그 10년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 입력하셔야 돼요. 예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22년도 2월에 최초로 적립 시작했어요. 그러면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1년치 적립하고 또다시 1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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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치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면 여기 오셔서요. 엑셀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이 엑셀 내려받기가 내가 작성한 엑셀을 이 나이스에 등록하는 거예요. 사람 개개인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 올리기 하시면요. 이렇게 적립금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